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업계에서 흥미로운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랑 알파벳 사나이 웨이모가 미국 전역으로 자율주행 라이드 헤일링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사람이 운전하던 전통적인 긱 플랫폼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긱 플랫폼,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버가 이 문제를 자동차 기술 개발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입법,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쪽으로 풀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기존 라이드 헤일링 네트워크들이 무인 차량 서비스를 자기들 기존 앱에 묶어두기 위해서 법률 채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우버는 주 정부랑 연방 정책 위반자들을 상대로 굉장히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뭐냐면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같은 플랫폼 안에서 운영되도록 강제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의무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뉴저지주인데요. 지금 뉴저지 주 의원들이 무인 차량의 테스트와 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3년짜리 파일럿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버 로비스트들이 큰 조항 하나를 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은 파일럿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전체 승차의 최소 85%를 사람 운전자가 처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만약에 이 규정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테슬라나 웨이모처럼 이미 자체 자율주행 라이드쉐어 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 우버나 그 비슷한 대규모 인간 운전자 풀을 보유한 제3자 플랫폼을 통해서 승차를 라우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테슬라랑 웨이모가 자기들 앱으로 손님을 직접 태우고 싶어도 85% 규정 때문에 사실상 우버 같은 플랫폼에 얹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규정 말고도 이미 법안 안에 테슬라 로보택시를 사실상 뉴저지에서 몰아낼 수 있는 다른 장벽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초안 형태를 보면 상업용 무인 차량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최소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센서 방식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로보택시는 카메라만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 하나만으로 사실상 테슬라 차량은 배제되는 셈입니다. 센서 요구사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몇 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요. 먼저 사람 안전 운전자가 동승한 상태로 주내에서 5만 마일의 감독 테스트를 완료해야 하고요. 완전한 안전 인증서랑 보험 증명, 그리고 법 집행기관과의 상호작용 계획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 모든 차량 충돌 사고는 발생한 지 5일 이내에 뉴저지주 교통부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센서 규제 때문에 테슬라 차량 자체가 걸리고 85%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규정 때문에 직접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모델 자체가 걸리는 이중 장벽인 셈이에요. 특히 이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의무화 조항은 직접 소비자 대상 모델을 운영하는 회사들한테는 정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테슬라는 원래부터 제3자 플랫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과거에 테슬라는 자기들 로보택시 차량을 우버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신 자체 네이티브 앱을 통해서 승차를 운영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저지에서 나오고 있는 85% 규정은 테슬라가 스스로 지켜온 방향성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우버의 입법 로비가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이 테슬라만은 아닙니다. 우버의 현재 파트너사인 웨이모와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웨이모는 지금 우버와 맺은 운영 계약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웨이모는 이미 우버 측에 통보를 했는데요. 계약 조건상 가능해지는 시점인 2028년 1월이 되면 오스틴이랑 애틀랜타 같은 주요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자체 앱을 가지고 따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회사 사이의 관계가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서비스 품질이랑 배차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쌓여왔다고 합니다. 웨이모 쪽에서는 우버의 차량 청결 상태랑 배차 관리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애틀랜타에서는 차량 수십 대가 한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쿨대사 구간에 몰려서 정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반대로 우버 쪽에서는 날씨 때문에 웨이모 차량이 운행 불가 상태가 되는 문제랑 안전 관련 사고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스틴에서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이 정차 중이던 스쿨버스를 그냥 지나쳐버린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규제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테슬라는 자율주행 배치 속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테슬라 로보택시는 사람의 감독 없이 운행한 누적 거리가 38만 마일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최근 상업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서 다른 주로도 확장할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이번 달에만 완전 무감독 승차 서비스를 3개 도시에서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마이애미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올랜도랑 템파에서도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전체 자율주행 차량 규모는 웨이모에 비하면 아직 일부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카메라만 사용하는 테슬라의 모델 Y 로보택시는 이미 최소 6개 시장에서 안전 요원이나 모니터 없이 유상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확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지금 스티어링 휠 자체가 없는 사이버캡도 공개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캡은 앞으로 모델 Y를 대체해서 로보택시 서비스의 주력 차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순수 목적으로 설계된 자율주행 차량들이 양산과 대중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각 주 단위의 입법 장벽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테슬라의 직접 소비자 대상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있어서 계속 핵심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경쟁만큼이나 법과 로비의 싸움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뉴저지주에서 이 법안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2028년 웨이모의 독자 출범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이러브9이었습니다.